올가을 늦으면 내년 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대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가 고전하며 중국이 대만 침공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었지만 중국은 또다시 대만 침공을 상정한 상륙훈련을 시작하면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대만 침공을 포기하지 않을 상황이고 이 때문에 대만군은 중국군의 전차와 항공부대를 요격하기 위한 훈련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대만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크게 활약 중인 미국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400발, 스팅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도 250발을 추가 주문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긴박한 대만의 사정과는 달리 미국은 대만이 주문한 무기를 2026년에나 인도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는데요. 미국이 치장물자로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제블린과 스팅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상황이고 나토 국가들의 긴급 구매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 공장을 최대한 가동하여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만은 미국의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 구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이에 급박해진 대만은 한국의 한국산 무기 구매를 긴급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던 신궁과 현궁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한국 무기들을 긴급히 구매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과 러시아를 더더욱 밀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성토하며 경제적, 외교적인 고립을 시도하는 와중 중국은 러시아를 옹호하며 러시아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 러시아 경제 제재로 중국과 러시아는 더더욱 밀착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개전 초기만 해도 세계 2위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도는 순식간에 제압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지만 정작 세계 22위의 군사력을 가진 약소국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나게 고전을 하며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올 가을 대만을 침공하려던 중국의 상황과 비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본 중국 정부는 큰 충격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중국이 가진 모든 군사기술의 원천이 바로 러시아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력을 이루는 첨단 전투기, 전차, 미사일 등 모든 원천 기술은 러시아에서 나왔고 심지어 중국이 가진 대부분의 무기들은 원본인 러시아제 무기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군사기술로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대만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지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단기간에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완전히 공략하지 못하면 보급에 큰 차질이 생기며 우크라이나처럼 결과적으로 침공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대만 침공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대만에 고전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확신을 가질 만한 몇 가지 요소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했던 문제는 대만 침공 시 미국이 개입을 하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과 보급품 등의 지원을 해주었지만 정작 군사적 개입은 해오지 않았다는 것에 있는데요. 나토 가입을 원하던 우크라이나였지만 정작 나토에 들어가지 못했고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은 폴란드 국경의 선을 긋고 자신들의 몸을 사리기 바쁜 상황이죠. 이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이 아닌 대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공 수뇌부들의 판단으로는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22위인 우크라이나와 싸우며 크게 고전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총력전으로 나서면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의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시가전에 돌입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초토화 전술로 갈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설사 대만이 우크라이나처럼 잘 버티더라도 총력전으로 나가면 결국은 대만은 무너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중국군이 큰 피해를 입더라도 할만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하이 봉쇄를 비롯하여 헝다 사태 등 중국 내부 경제 위기로 인한 불만을 대만 침공을 통해 공산당에 대한 지지율과 애국심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푸틴을 영웅으로 만든 다큐를 만들어 중국의 관료들과 대학생들에게 사상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이 만든 이 110분짜리 다큐에는 스탈린을 영웅으로 표현하고 푸틴은 그 위상을 복원하고 러시아의 애국심과 긍지를 살린 인물로 극찬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이런 사상교육을 하는 것은 중국이 중러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대만을 침공했을 때 러시아의 지지와 지원을 얻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중 최고조로 서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위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무원 대만 판공실 주펑렌 대변인은 대만의 민진당 당국은 미국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위협 앞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일본의 아베 전 총리와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과 일본의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대만에 대한 위협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밝히며 대만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만이 유사시 일본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일본 자위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하듯 대만에 대해 동의하기나 접어주면서 응원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끝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대만은 중국의 중대한 위협 앞에 중국이 침략해올 경우 TSMC를 자폭시킨다는 엄포를 중국에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러드 맥키니 미 항공대학 전략안보과장과 해리스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는 공동 논문을 통해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TSMC를 폭파한다는 엄포를 놓아서 중국의 전쟁 명분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 경제는 타격을 입고 그 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없으며 중국의 전쟁 명분은 퇴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 당국은 TSMC 공장을 파괴할 자동 메커니즘을 갖춰 중국의 침공이 확인되면 먼저 공장을 폭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대만에서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해 미국 등 서구 열강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중국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삼성전자가 최고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최고의 라이벌이 허무하게 무너져버리면 그 수요는 삼성에게 몰릴 수밖에 없어 어부지리로 삼성은 대박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설령 TSMC를 폭파하지 않더라도 대만이 전쟁 상황이 되면 반도체의 수요는 삼성에 몰릴 수밖에 없어 대만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에게는 대만 전쟁이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만군의 상황은 좋게 말해도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군사 랭킹에서 대만은 우크라이나보다 한 단계 높은 2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사실 나쁜 군사력은 아니지만 상대방인 중국이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며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성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도저히 대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중국을 쉽게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미국산 무기에 기대기보다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던 한국의 신공과 현국 미사일 등을 포함한 많은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인들은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에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러시아군의 압도적인 공세에 제블린을 활용한 전술로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초토화시켜버린 것에 큰 감명을 얻었습니다. 현재 대만에는 1000발의 제블린이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다며 미국의 400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나 인도되는 미국의 제블린보다는 당장 구매가 가능하며 성능과 신뢰성이 더 향상된 한국산 현공 대전차 미사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스팅어보다 성능이 좋은 신공 대공 미사일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군의 전력차 앞에서 대만은 힘든 상황이지만 그나마 대만에게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대만인들이 크게 정신을 차렸으며 중국이 침공하면 70%나 되는 대만인들이 참전해서 싸우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0%밖에 되지 않았던 참전 의사가 70%까지 올랐으며 현재 4개월로 줄어든 군복무를 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70%의 국민이 찬성하며 군복무에 대한 시각이 작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때 물러터진 정신력 때문에 딸기군이라고 조롱받던 대만인들이지만 이번 사태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닌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